네, 안녕하세요. 커널 360에서 이 오로리 팀 팀장을 맡고 있는 조영준이라고 합니다. 이 커널 360 오픈 세미나에서는 테스트 코드 뭐부터 시작해볼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일단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이전 회사에서 테스트 코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할 때마다 API를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서버로 올리고 직접 테스트한 다음에 이제 뭔가 뭐 이슈가 생기면 다시 수정하고 다시 올려서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따른 휴먼 에러도 자주 발생하고 뭔가 테스트가 누락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제 그만큼 개발 시간이 계속 늦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테스트 코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전혀 안 잡힌 상태였어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크루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외부 사람분들도 자연스럽게 접근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기존의 테스트 코드는 제가 뭐 100% 통과하는 테스트 코드를 짜놓고 이게 잘 작성된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 저 스스로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팀에서는 BDD 모키토를 활용한 이 BDD 방식으로 개발 테스트 코드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테스트 코드가 구조를 띠고 있다. 그 구조를 띠므로써 다른 사람들도 이 테스트 코드를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될 때 기존에 있는 거를 참고하고 그대로 좀 따라치기 좀 편해졌다라는 정도의 생산성이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커널 360에서 백엔드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김원상입니다. 제가 오픈 세미나 들어가기 전에 기술 세미나로 영속성 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을 다루고 그것에 대해서 개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작 사람들이 많이 쓰는 JPA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다루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고 어쩌면 신입 개발자들의 JD에 가장 많이 나오는 ORM 기술에 대해서 한번 깊게 다루고 싶었습니다.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한다면은 JPA와 스프링 데이터 JPA 두 개념의 차이를 확실히 알게 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 프로젝트에서 크게 JPA를 밑단에서 사용하진 않지만 서비스 계층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로직들을 도메인 계층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래프 조회나 JPQL, 퀄리티 SL 등을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서 서비스 추상화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림으로 한 방에 처리하기를 발표했던 커널 360 안소연입니다.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에서 DB에서 끌고 온 데이터를 리스폰스 응답으로 주기 위해서 스트림을 나름 유용하게 사용했었는데요. 그리고 마침 그 무렵에 스트림의 내부 동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서 스트림을 발표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오픈 세미나를 하면서 지식 공유에 대한 즐거움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어서 요즘은 개발을 할 때 어떤 에러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건 좀 유용하게 썼던 코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캡처, 붙여넣기, 저장을 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아직은 프로젝트가 바빠가지고 블로그에 당장 올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곧 게시를 해서 계속해서 지식 공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커널 360 1기 크루 김영롱입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좀 재미있다고 느꼈던 거는 제가 이제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리허설을 하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 디렉터님들 앞에서 리허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경험이 되게 색달랐고
그리고 리허설을 하는 과정에서 디렉터님 중에 한 분이 제 발표가 약하다고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그 과정을 통해서 청중에게 좀 더 와닿을 만한 발표 자료를 다시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발표 후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끝나고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 경험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좀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커널 360은 프로젝트를 계속하는 프로젝트형 부트캠프이기 때문에 즐겁게 몰입하면서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계속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너무 프로젝트에 몰입해서 개인 공부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시간 분배를 잘해서 개발과 공부를 함께 한다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부트캠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커널 360에서 그 이기 롯데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크루 손민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E2E 프로젝트에서 이제 제가 맡았던 부분이 이제 도커였던 점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배포를 진행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오픈 세미나라는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널 360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이나 교육을 받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꼭 배우는 점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널 360 백엔드 교육생 김찬규라고 합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내 책의 인기가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커널 360 해커톤 프로젝트를 할 때 이게 해커톤 프로젝트의 주제가 도서를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를 목표로 3일간 해커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만들고 난 뒤에 제가 그거를 한 번씩 조금씩 써보면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 크루원들이 여러 명이 동시에 한 책을 대출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봤더니 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의 수에 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세미나 발표 주제가 동시성 문제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런 동시성 문제에 대해서 접근법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유심히 살펴보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흔한 문제라서 이걸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코드를 짜게 되면은 오히려 나중에 가서 좀 고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동시성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조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